정성주 김제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정체관을 밝혔습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74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반찬가게 80대 직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전북 14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4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11억 4,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해온 천만 관광 임실시대가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를 통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임실을 찾은 사람은 918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제시를 민생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기업 유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책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제 활성화안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들의 입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장차 2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의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에는 염려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원스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북도 충청도가 전부 특장차는 다 그래 몰려오게 돼서 집접화가 잘 되고 있어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더 세일즈맨이 돼서 더 유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 신항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기본계약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럴 시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집단 행동까지도 법적 대응 분명히 하겠다. 가능한 조치는 모든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과도한 의전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 표명과 함께 개선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인해서 권한의 크기만큼 또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투명하고 또 절제된 그런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주 시장은 이어 피지컬 AI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김제시를 전국 유일의 특장차 산업중심지와 신산업 육성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74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반찬가게 80대 직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14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4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11억 4,4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89억 7,200여만 원보다 21억 7,200여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14억 8,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해온 천만 관광 임실시대가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를 통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를 찾은 사람은 918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와 사계절 축제, 반려동물 관광산업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전략적 홍보가 결실을 본 결과로 분석됩니다. 임실군은 올해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앤 치즈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를 더 알차게 준비해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의 인구가 최근 7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 인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29일 기준 27,7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난해 10월보다 인구가 638명 증가한 것입니다. 또 장수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991명이었고 이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난해 12월보다 69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북도는 두 지역의 인구가 시범사업 선정 덕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7일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종필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각 기관 단체장과 지역 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최종필 회장은 상공인들과 행정 간 상호 협력 관계를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기업들의 상공인들의 위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기업인들이 오직 창의와 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가 6일 의장단과 최경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시의회는 재정 상황과 효과 등을 따져본 뒤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설 명절 전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일 오후 2시 45분쯤 군산시 미룡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5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5분여 만에 불길을 진화한 뒤 내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시 남부시장 80대 B씨의 점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도민일보와 뉴시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와 정치권 분석을 종합하면 전북 14개 시장군수 민주당 공천에서 김제시장, 순창군수, 고창군수 후보 공천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은 62.1%의 지지율로 나인권 후보와 38%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는 56.4%로 임종철 후보와의 격차가 36.1%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61.4%로 민주당 조민규 후보를 상대로 50% 차이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 6.3 공천룰에서는 공천 심사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이면 단수 공천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장과 정읍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진안군수 등 5명 이상 다자대결 지역은 권리당원 100% 예비 경선이 공천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명 이상의 다자대결 지역 모두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0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어 예비 경선 후 경선 탈락 후보의 지지 여부가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인구 비례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특별기획전 개판 5분 전 시즌2를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게와 가재, 새우 등 50여 종, 1000여 마리의 갑각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바닷속 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개가 달리는 경주,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 세계 다양한 갑각류 친구들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해보시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 다음 달 19일은 휴관합니다.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선정으로 봉덕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대 마한 역사 문화 환경을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해 역사와 생태, 놀이를 연결하는 고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참 봉덕리 고분군 3, 4호분과 봉덕 유적 일원의 유물 산포지는 마한 중심 세력의 실체를 입증하는 군집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마한 역사 문화의 핵심 거점을 알려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영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필요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단기 자금난으로 인한 연체와 신용도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의 숲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지원이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남원형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리는 기본소득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늘도 건강해짐 일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만 19세부터 49세까지 시민 10명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